이번 사례는 허위 임차인이 있는 경매 물건에서 낙찰을 받고 단계별로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낙찰을 받고 마무리했던 사안으로 쉽게 설명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작전 속에 돈이 숨어 있다라고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속초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유차를 거듭해서 감정가 대비 약 30%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입찰자는 단독이었습니다. 아파트 경매에서 감정가 대비 30%의 낙찰을 받고 입찰자가 단독이라는 것은 이 물건이 정상적인 물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토지별도 등기가 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아파트를 시공할 당시 토지에 대해서 담보대출을 일으켰고 그 대출금으로 건축을 마무리하고 분양이 완료가 되면 그 분양 대금으로 토지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하는데 그 토지에 대한 대출금이 변제가 되지 않고 아직 근저당 또는 가압류 형태로 남아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임차 보증금은 3억이고 전입일은 있고 확정일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배당 요구는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대항력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 3억을 인수하느냐 마느냐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권리사항을 보면 말소기준 권리에 해당하는 것은 2017년 7월 근저당입니다. 채권 최고액이 1억 2천이고 나머지 또 후순위로 권리들이 있습니다. 최초의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고 말소 기준 권리인 2017년 7월보다 여기 임차인이 2017년 4월이므로 대항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3억을 떠안아야 되는 구조입니다. 임차인이 있는 경매 물건의 권리 분석을 할 때에는 대항력과 우선 변제효를 따져봅니다. 우선 변제효는 배당금으로 받아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배당 요구 모두가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건에서는 확정일자가 없기 때문에 우선 변제효는 문제가 되지 않고 다만 전입신고만 있는 상황이고 배당 요구만 하였습니다. 따라서 대항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게 되는데 말소 기준 권리와 전입신고 날짜만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근저당권자 말소 기준 권리는 2017년 7월이고 임차인의 전입일은 2017년 4월입니다. 따라서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임차인의 전입일자가 더 앞서므로 대항력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스토리를 추정을 하면 임차 보증금이 3억이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또다시 돈을 빌려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물건은 입찰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게 만약에 이 담보를 잡고 대출을 해준 기간이 금융권이었다고 한다면 앞에 있는 임차인에 대한 진위 여부를 파악을 하고 돈을 빌려 주었을 거라는 강한 신뢰가 생성이 되는데 지금 개인이 이렇게 담보대출로 실행을 하였다 하면 이 앞에 있는 임차인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 어떤 판단하기가 상당히 곤란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유찰이 거듭되어서 최저 매각 가격이 9,200으로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의 청구 금액보다도 낮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시점부터는 채권자의 채권이 잠식이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유심히 살펴보면 후순위 근저당권자도 있고 또 여기 집행관 현황조사서 내용을 보면 집행관의 고시문을 2회 부착하였으나 집행관 사무실로 연락이 없고 우편함에는 거주자 우편물이 여러 장 쌓여 있다. 이런 것을 보고 약간 의심이 들어서 동해로 여행 가던 차에 한번 방문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운이 좋았는지 경매 신청 채권자를 만날 수가 있었고 경매 신청 채권자와 이야기를 하다 보니 경매 신청 채권자는 곤란한 사정을 얘기를 했고 저는 그 사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해결이 가능하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찰 여부를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였습니다. 심증과 해결 과정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다 입찰을 결정하였고 단독으로 낙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매권의 첫 번째 걸림돌은 대출입니다. 대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출을 받지 못해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이 임차인과 싸워보지도 못하고 지게 되는 꼴입니다. 그 부분을 해결하는 방식은 채무인수라는 방식을 이용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채무인수신고서 제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것이냐면 채무를 인수하면서 잔금을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3억 아파트에
근저당권이 1억이 설정이 되어 있고, 만약에 이게 1억이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1억을 대금을 지급을 하고 그 대금을 이 채권자에게 지급하면서 이 근저당권은 말소가 됩니다. 이게 통상적인 방식입니다. 근데 채무인수라는 것은 이 근저당권자와 낙찰자가 합의를 해서 내가 당신의 근저당권 채무를 인수를 할 테니 그것을 통해서 잔금 지급한 것으로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무 1억을 인수하는 대신에 근저당권은 말소가 되지 않고 소유권은 가지고 오는 방식입니다. 쉽게 다르게 설명을 한다 그러면 전세권이 껴있는 아파트를 매수할 때 전세금을 빼고 나머지 금액만 지급하고 소유권을 받아오는 방식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근저당권은 말소가 되지 않고 채무는 그대로 갖고 오기 때문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낙찰 금액이 1억인데 1억을 내면 그 1억을 가지고 배당할 것을 이 배당을 하지 않고 이 1억에 대해서 채무를 내가 그대로 안고 있는 방식입니다. 채무 인수를 할 때에는 잔금 납부 전까지 채권자의 승낙을 받아서 이 승낙서를 경매계에 제출을 하면 됩니다. 다만 이 채권 양도를 받아서 상계하는 방식은 매각 허가 전까지 꼭 상계 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요 채무 인수는 요 매각 허가라는 그 기한에 제한이 없다라는 점에서 이점이 있습니다. 경매 신청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이 잠식이 당하는 상황이고, 낙찰자는 대출을 일으키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채무 인수 방식에 대해서 서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채무 인수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했고, 나머지 잔금 지급에 대해서는 임차인에 대한 부분이 마무리가 된 다음에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임차인이 주장하는 임차 보증금 3억 원을 인수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어차피 이게 협상으로 해결될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로 바로 진행을 하였고, 그 방식은 부동산 인도 명령 신청에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해결이 안 되면 명도 소송까지 넘어가야 되고, 명도 소송에서 이긴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 인도 명령 신청에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인도명령 신청 절차인데 마치 명도소송인 것처럼 계속 서류가 왔다 갔다 하면서 공방을 계속하였습니다. 결국은 저의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또 상대방은 거기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하였고, 이게 결국에는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마무리되고 나서 바로 집행 절차를 진행하여 마무리하였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바로 기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도명령 신청 과정에서 제가 집중을 한 포인트는 상대방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으로 보호받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주장한 내용은 점유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아까 현황조사서에서 나타났듯이 우편물이 쌓여 있다고 했고, 막 현장에 가보면 우편물이 상당히 많이 쌓여 있었고, 그리고 단순된 내용도 확인을 하였기 때문에 점유하지 않는다는 부분과, 두 번째는 채무자, 소유자와 임차인이 서로 공모했다, 그러니까 통정허위 표시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입증을 하였습니다. 그런 부분은 탐문과 그 다음에 그 경매 신청 채권자로부터 받은 어떤 증거 서류를 통해서 진행을 하였고, 다행히 재판부에서 저의 주장을 받아줘서 인도명령이 나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강제집행으로 마무리를 하였고, 강제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내부를 보니 짐이 거의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행 비용도 많이 들지 않았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견 임차 보증금이 3억으로 인수하는 것으로 보이고 토지 별도 등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지 별도 등기는 낙찰로 배당이 되어서 결국 말소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임차인은 허위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이 부분은 채무인수로 해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도명령 신청에서 해결이 안 되면 시간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명도 소송에서.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신청 과정에서 탐문으로 수집한 증거 자료와 각종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해결을 하였습니다. 강제집행이 다 끝난 이후에 정상적인 대출 실행이 가능했고, 그 대출 실행으로 인해서 채무인수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어제부로 구독자 1000명을 달성하였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의 의미로 제가 댓글로 문제를 남기면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또 댓글로 달아주시면 댓글을 다신 분 중에 3분에게 저의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1000명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